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정말 할머니 눈엔 우리 지호가 제일 예쁜데. 손자 지호의 순수한 칭찬에 그녀는 절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축하드립니다.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가족들과 하객들의 축하 속에 그녀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결혼은 아니지만 인생 2막을 여는 새로운 동반자와의 재혼. 긴 세월 홀로 지내온 그녀에게도 드디어 봄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돈어른 너무 고우세요. 밝게 웃으며 다가오는 사돈 이미선을 보고 그녀도 반가운 얼굴로 다가가려던 찰나 사돈 이미선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시간이 멈춘 듯 연회장의 웃음소리도 음악도 아이들의 장난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남자의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 40년 전 아무 말 없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전 남편이었죠. 아니, 당신이 어째서 여기에. 입에서 겨우 뱉은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두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고 그 남자의 입가엔 믿을 수 없는 미소가 번졌죠.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그 순간 연회장의 축복은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온한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온 그녀는 늦은 나이에 작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 이제는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어느덧 62세에 접어든 그녀는 바깥에선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장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저 손주를 기다리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초등학생 손자 지호가 달려와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호가 참 잘 그렸구나. 나영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안유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 최윤호는 의료진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인 아들은 늘 바쁘지만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죠. 어머니, 한기석 병원장님께서 연락 오셨어요. 윤호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한기석과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의 병원을 왕래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그가 고등학교 시절 방송반 선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이 깊어져서 지금은 재혼을 결심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재혼식 준비 관련해서 의논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나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식사 자리로 재혼식을 대신하려고 했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거창한 결혼식이 필요하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에는 병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작게라도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치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생 한 번뿐인 일인데. 그런가? 하지만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 나영숙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재혼이니까 조용히 지나가면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도 윤호 씨 말에 동감이에요. 며느리 유진이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조용히 넘어가시면 안 되죠. 주변 분들도 많이 축하해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지호도 할머니 옆에 와서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드레스 입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가족들의 권유에 나영숙은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석도 계속해서 작은 규모라도 제대로 된 예식을 치르자고 말해왔었죠. 그럼 정말 작게만 하는 걸로 하자. 나영숙이 결심을 내리자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윤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번에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니, 이번엔 꼭 드레스 입고 사진 남기세요. 결혼식 한번 제대로 해보셔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나영숙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결혼식 사진 한 장 없이 가정을 꾸렸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죠.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나영숙은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겹겹이 쌓인 인생의 무게가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그때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살배기 아들이 백혈병 치료를 받으며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던 그 시절,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나날들을 말이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그래. 나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때는 이런 날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선물 같은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피고 그 계절은 누군가에게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이런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이죠. 할머니, 정말 예쁜 드레스 입고 저랑 사진 찍어요. 지호가 무릎에 앉으며 말하자 나영숙은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호 말대로 해보자.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고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나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문득 40여 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평온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던 그때를 말이죠. 22살 갓 태어난 아들 윤호를 품에 안고 산부인과에서 나오던 그날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첫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깐,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말에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아기를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들렸습니다. 나영숙은 아들을 더욱 꽉 끌어안았죠. 이렇게 작고 예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후 들은 진단명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그 순간 나영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백혈병이라니, 그것도 갓 태어난 아이에게 말입니다. 남편 최강호는 벽에 주먹을 쳤고 나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완치는 가능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치율이 높다고는 해도 모든 아이가 그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아이가 어려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치료도 길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천만 원이라니.
회사 신입사원인 남편 최강호의 월급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병원비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최강호는 병원비를 마련한다며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고 부업까지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했죠. 여보, 오늘 윤호 항암제 맞고 하루 종일 토했어요. 응, 그래. 최강호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영숙은 집과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좁은 보호자 침대에 앉아 아픈 아이 곁을 지키며 또 하나의 긴 밤을 버텨야 했죠.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불어나기만 하는 병원비 앞에서 나영숙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것이 화장품 방문 판매였죠.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워 병원에 있는 아이 곁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서툴렀지만 아픈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다니며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점차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단골 고객 리스트를 받고 제품을 전달하러 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15층 고급 아파트였는데 화장품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안녕하세요. 지난번 말씀하신 화장품 가져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원피스 어깨선을 매만지며 나왔죠.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나영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야? 뭘 시켰나? 익숙한 그 목소리에 나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집안에서 느긋하게 걸어나오는 남자의 모습에 나영숙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셔츠 단추가 풀어진 채 맨발에 머리는 헝클어진 상태인 그는 분명히 남편 최강호였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길 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뱉은 순간 최강호와 눈이 마주쳤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옆으로 아까 그 젊은 여자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남편의 겉옷을 주워들며 웃고 있었죠. 나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죠. 젊은 여성이 상황을 파악했는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 오빠 와이프야? 처음 뵙네요. 그 순간 나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빠라고 불렀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당신 매일 쉬는 날도 없이 야근하고 외박한다더니 다른 년이랑 노닥거렸니? 나영숙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픈 아들을 집에 두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화장품을 팔러 다니는 동안 남편은 이런 곳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최강호는 잠시 말을 못하다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지금까지 애 병원비에 숨 좀 돌릴 틈도 없이 매일 피말리게 살았잖아. 뭐라고? 당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나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3살배기 아들을 위해 함께 견뎌내야 할 상황에서 남편이 이런 식으로 도망치고 있었다니요. 젊은 여성이 나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구니까 남편이 겉돌죠? 거기 화장품 두고 가요. 돈은 오빠가 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영숙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화장품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젊은 여성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구차? 너 같은 애가 유부남 건드리는 건 철없는 실수가 아니라 뻔뻔한 죄야. 나영숙의 말이 끝나자 최강호의 눈이 돌더니 곧바로 상간녀 앞에서 나영숙의 뺨을 그대로 갈겼습니다. 이 여편네가 누구더러 훈계야? 천박하게 굴지 말고 꺼져. 최강호는 나영숙을 끌어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나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죠. 뺨이 얼얼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아픈 아이를 두고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이후 최강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나중에는 이미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몇 달 후 나영숙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최강호가 자신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 대출까지 받아놓고 잠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듯 했습니다.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숨을 돌릴 틈조차 없이 버텨야 했죠.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그때 처음 실감났습니다. 나영숙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3살배기 아들과 함께 말이죠. 병원비는 계속 나가야 했고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파. 아들 윤호가 침대에서 힘없이 말하는 모습을 보며 나영숙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다짐을 했죠. 그때부터 나영숙은 밤낮 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판매뿐만 아니라 청소, 설거지, 공장 아르바이트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윤호는 완치와 재발을 반복하며 무려 6년이라는 긴 투병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았죠. 지금은 그 아이가 훌쩍 자라 누군가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가 되어 예전의 자신처럼 아픈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하고 있었죠.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나영숙에게 새로운 가족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재혼식 준비도 어느덧 끝이 나고 호텔 연회장은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와 더욱 밝고 화사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공간 곳곳에 하얀 장미와 백합이 향기를 내뿜고 있었죠. 오늘이 바로 나영숙과 한기석의 재혼식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공주님 같아요. 손자 지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우아한 백색의 드레스를 입은 나영숙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어울리는 단아한 화장에 우아하게 올린 머리 스타일까지 62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고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나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지호야. 할머니가 그렇게 예뻐? 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지호의 순수한 칭찬에 나영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했죠. 연회장 입구에서 한기석과 나영숙은 나란히 서서 축하해주러 오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의 병원 동료들, 나영숙의 회사 직원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친척들이 하나 둘 도착하고 있었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따뜻한 축하 인사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나영숙과 한기석은 분주하게 인사를 나누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영숙 씨, 정말 오늘 아름다우세요. 한기석이 나영숙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기석 씨. 당신도 오늘 너무 멋진걸요? 나영숙은 한기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0년 전의 상처들이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순수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어 드릴게요. 며느리 유진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래, 많이 찍어줘. 이런 날이 또 언제 있겠니? 나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을 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어머니인 사돈 이미선이었죠. 50대 후반의 이미선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옆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나영숙은 처음에는 이미선에게만 시선이 갔습니다. 사돈이 오셨구나 하고 반갑게 맞이하러 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이미선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나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얼굴만이 나영숙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 아니야. 설마. 나영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나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생겼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나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손에 들고 있던 부케가 흔들렸어요. 분명히 최강호였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들을 두고 외도를 했던 그 남자, 자신의 뺨을 때리고 내쫓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죠. 40년 전 그 끔찍한 기억들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유진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어머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엄마랑 같이 지내시는 분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혼인신고도 하셨어요. 나중에 식사 자리 따로 한번 마련할게요. 그런데 신기한 게 윤호 씨랑 똑같이 생겼죠? 며느리 유진의 말에 나영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윤호와 닮은 것은 당연했죠. 최강호가 윤호의 친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나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질 같았습니다. 하필이면 자신의 재혼식 날에, 하필이면 사돈으로 나타나다니요. 세상에, 사돈어른 너무 고우세요. 사돈 이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나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당연히 옆에 있는 남자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드레스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최강호도 나영숙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지만 곧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사람 남편입니다. 재혼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나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 본다고? 재혼 축하한다고? 40년 전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들을 두고 자신을 배신했던 그 남자가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나타나서 축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최윤호가 도착한 사돈을 보고는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아들 최윤호는 싹싹한 사위로 평소 장모님, 장인어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죠. 자네, 이 기쁜 날 초대해줘서 고맙네. 최강호가 대답했습니다. 최강호의 뻔뻔한 미소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보자 나영숙은 40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 그리고 배신감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나영숙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나영숙에게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 순간 이성을 잃은 나영숙은 손에 들고 있던 하얀 부케를 최강호에게 던지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축하? 이 사기꾼아. 40년 만에. 이제 나타나서는 축하? 뻔뻔하게 웃음이 나와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영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최강호가 당황한 듯 말했지만 여전히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함이 나영숙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죠. 야, 이 자식아. 당신이 사람이야? 나영숙이 최강호에게 다가가려 하자 최강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나영숙을 막았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최강호가 나영숙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는 순간 40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여자의 집에서 자신을 밀어내던 그때와 똑같은 손짓이었습니다. 나영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영숙 씨, 어머니. 바로 옆에 있던 아들 윤호와 한기석이 놀라서 그녀를 붙잡았지만 나영숙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재혼식 날 40년 전의 악몽이 현실로 걸어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 정신이 좀 들어요? 한기석의 간절한 목소리가 나영숙의 의식을 서서히 끌어올렸습니다.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며느리 유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나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아들 윤호가 의사 가운을 입고 걱정 어린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죠. 내가 왜 여기? 나영숙은 머리가 지끈거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재혼식, 연회장, 그리고 최강호.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잠시 혼절했었어요. 윤호가 어머니의 맥박을 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셨어요.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도대체 장인 어른한테 왜 그런 거예요? 연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윤호의 질문에 나영숙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털어놓아야 하는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안사돈이 걱정되었습니다. 예, 유진아, 사돈은 집에 잘 들어가셨니? 정말 미안하구나. 나영숙은 며느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동으로 인해 사돈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행복해야 할 재혼식이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네, 어머니. 저희 엄마는 집에 잘 가셨어요. 많이 놀라셨지만 어머니 걱정을 더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괜찮아지시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유진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근데 최강호,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니? 나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40년 전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최강호요? 어머니, 그분 성함은 이민우예요. 유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동네 사교 모임에서 만나셨다고 했어요. 정말 자상하고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항상 꽃도 사다 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산책도 같이 해주시고 엄마가 그분 만난 후로 정말 많이 밝아지셨거든요. 유진의 말을 들으며 나영숙은 순간 자신이 착각한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40년이나 지났으니 비슷한 사람을 보고 착각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해봤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최강호였습니다. 그 차갑고 뻔뻔한 눈빛, 그 목소리, 그 미소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이민우? 아니야, 유진아. 분명 그 사람은 최강호야. 나영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아들 최윤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극단적인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나영숙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윤호야, 유진아. 그 사람은 윤호의 친아버지야. 내 전남편이고.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윤호와 유진 그리고 한기석까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그분이 윤호 씨 아버지라고요? 유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정말 그분이 제 아버지라고요? 아들 최윤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최윤호도 꿈에도 몰랐겠죠. 나영숙은 4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윤호의 백혈병 진단, 경제적 어려움, 남편의 잦은 외박, 그리고 결정적인 외도 현장을 목격했던 그날의 일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리고 내쫓은 후에 도망가 버렸어. 내 이름으로 대출빚까지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때 윤호는 겨우 3살이었는데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 나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최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지금껏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죠. 하지만 그 말 너머에 이렇게 깊은 상처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고생을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윤호를 키웠어. 6년 동안 치료받으면서 말이야. 화장품 방문 판매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했지. 나영숙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예, 유진아, 최강호. 아니, 이민우 씨가 사돈 어른께 뭐 이상한 점은 없었니? 혹시 돈 얘기나 사업 얘기 같은 건? 나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강호가 과거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을 봐선 분명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분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저희 엄마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싶다고 하셨대요. 여성 사업자한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다면서 엄마는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나영숙의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은 수법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 말입니다. 역시 똑같네. 나영숙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한기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민우 씨라는 그 사람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 병원 법무팀과 연결된 변호사가 계세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라 도움을 줄 거예요. 한기석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한기석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는데, 네, 신원조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기석이 최강호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려주며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이민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본명이 최강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대 중반 남성이고 현재 명예 도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기석이 나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내일까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일단 오늘은 충분히 쉬어요. 그날 밤 나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난 최강호가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속이려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병원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한기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한기석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한기석이 자료를 보더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는 곧장 나영숙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영숙 씨 말이 맞았어요. 나영숙은 결과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본명은 최강호.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전과가 3건이 있고 명예 도용 혐의로 20년 전 수배 전력도 있어요. 그동안 계속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한기석의 말에 나영숙은 예상했던 대로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나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똑같은 수법으로 평생 살아왔네요. 이번엔 제가 끝을 보고 싶어요. 나영숙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 씨, 그 변호사 연결해 주실 수 있죠? 사기 미수, 명의도용 시도, 신분 세탁. 이 모든 걸로 고발하겠어요.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최강호에게 소장이 날아갔습니다. 사기 미수, 명의도용 시도, 신분 세탁 등 여러 혐의로 말이죠. 40년 전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옆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가족도 있었으니까요. 이후 아들 윤호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나영숙과 윤호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진 후에 무거운 침묵이었죠. 윤호야, 괜찮니? 나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상처받았을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어머니야말로 괜찮으세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윤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윤호가 이렇게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줘서 그때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아. 나영숙이 아들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힘들었던 시절이 보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가 그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게는 어머니가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으니까요. 윤호의 말에 나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윤호야. 정말 고마워.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최강호였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며칠 전 연회장에서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영숙아,
최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나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얼굴을 보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할 기회를 줘. 최강호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나영숙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아들 윤호가 놀라며 일어섰지만 최강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윤호야. 정말 미안하다. 40년 전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최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미선 씨와는 이미 헤어졌어. 최강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그 여자 말이야. 그때 나를 속인 꽃뱀이었어.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들고 사라졌지. 그 후로 공사판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왔어. 미선 씨를 만났을 때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했어. 정말이야.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만난 게 아니었어. 최강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숙은 최강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죠. 윤호야, 이 애비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있니? 그 순간 최윤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입에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최윤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있다면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뿐이에요. 나영숙은 서류철을 열어 최강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전과 기록, 명예 도용, 카드 사기, 전과 3범, 그리고 이건 며느리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제안하며 꿰던 녹취록. 최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난 그냥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자고, 오해라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 당신이 사라진 그동안 저지른 죄가 여기 있는데 사돈 어른한테 악의적인 마음 없이 만난 거라고? 그걸 어떻게 믿지? 나영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남의 이름으로 살아온 거야. 그때 상간녀 앞에서 나한테 그랬지? 천박하다고. 나영숙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천박한 건 당신이야. 당신 인생 자체가. 최강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앞에 있었거든요. 영수가 정말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 아들 최윤호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매몰차게 우리를 떠나간 그 순간부터 기회라는 단어는 당신에게 사치입니다. 최윤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제 병원비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시고 온갖 고생은 다 하셨는데. 최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버리고 가정의 책임을 내팽개친 채 도망친 사람이 이제 와서 기회요? 제게 아들이라고요? 그 입에서 감히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 말 2번 다시 입에 올리지 마세요. 나영숙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날 버린 당신을 버렸어.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다신 나타나지 마.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둬. 나영숙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아, 나가. 나영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강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영숙은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나영숙입니다. 최강호 씨 접근 금지 신청하고 명예 도용 관련해서 민형사 소송 모두 진행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있던 최강호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병실 문 밖을 나서려 했습니다. 아, 잠깐.
나영숙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아직 돌려주지 못한 게 하나 있어서 말이야. 그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가더니 주저없이 최강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다신 얼씬도 하지 마. 그 한마디와 함께 나영숙은 문을 열고 그를 병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이 묻어둔 40년의 억울함과 울분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후련함이라는 감정이 피어올랐죠. 어머니, 최영우가 미소를 지으며 나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나영숙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웃었죠. 40년 묵은 때가 쓸려가는 것 같네. 속이 다 후련하다. 40년 동안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것들을 이제야 정리할 수 있게 됐어. 나영숙은 진짜 용서란 그 사람을 더 이상 감정의 무게로 두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강호를 미워하는 일조차 이제는 시간 낭비일 뿐이었죠. 그는 더 이상 나영숙의 마음속에 머물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최윤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나영숙은 창밖에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나영숙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퇴원 후 몸과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나영숙과 한기석은 집 근처 조용한 찻집에 앉아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따가운 햇살이 퍼지고 있었고 찻집 안에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기석 씨, 이렇게 조용한 곳에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나영숙이 시원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한기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재혼식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때 찻집 입구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어머니인 이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영숙과 한기석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이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으며 나영숙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 이미선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상하고 다정하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줬거든요. 이미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장 기뻐야 할 날에 이런 폐를 끼쳤네요. 사돈어른의 재혼식을 망쳐버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돈어른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영숙은 잠시 묵묵히 이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자신도 40년 전 그런 배신을 당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영숙은 찻집 직원을 불러 시원한 차를 하나 더 주문한 후 이미선에게 찻잔을 건넸습니다. 사돈 괜찮아요. 사돈이 죄송해할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속은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영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큰 피해 없이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에요. 이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영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었죠. 그 사람과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했어요. 지금 혼인 취소도 청구한 상태예요. 이미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자상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사돈 어른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보니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이미선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유진이에게도 미안하고 사위에게도 미안하고 그렇네요. 이미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영숙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편하게 지내요. 이런 일로 서로 어색해할 필요 없어요. 나영숙의 말에 이미선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돈 어른이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 한기석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기회되면 사돈 어른께 좋은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제 친구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 많답니다. 한기석의 갑작스러운 말에 이미선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어요. 이미선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이런 일을 겪으니 생각이 없네요. 그 모습을 본 나영숙과 한기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거예요. 나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혼자 살다가 기석 씨를 만났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미선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제 친구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기회가 되면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요. 한기석이 계속 권하자 이미선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찻집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힘들었던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이제는 하나의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한기석이 나영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요. 아주 성대하게 치르자고요. 한기석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성대하게요? 이 나이에 무슨. 나영숙이 머뭇거렸지만 한기석은 단호했습니다. 영숙 씨,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요. 이번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당당하게 해요. 한기석의 진심 어린 말에 나영숙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후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에서 재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기석의 병원 동료들, 나영숙의 회사 직원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까지 말이죠.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통로, 천장에서 내려오는 우아한 샹들리에, 그리고 단상에는 아름다운 꽃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번보다 훨씬 예뻐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예쁜 신부랑 결혼할 거예요. 손자 지호는 해맑게 웃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영숙은 귀여운 손자의 말에 절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어떤 축하보다 더 큰 선물처럼 느껴졌죠. 나영숙은 이번에는 더욱 우아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와 티아라까지 착용한 모습은 정말 품격 있는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영숙이 손자의 손을 꽉 잡고 입장했습니다. 연회장 안에 모든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나영숙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영숙이 다가오자 그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영숙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한기석이 나영숙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한기석은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숙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눈에서 특별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과 따뜻함이었습니다. 한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 씨,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 당신을 보는 게 내 인생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당신의 미소 하나로 제 하루가 빛이 나고 당신의 손길 하나로 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한기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회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나영숙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죠. 기석 씨,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영숙의 대답에 하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아들 최윤호가 마이크를 들고 나섰습니다. 평소 과묵한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백혈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혼자서 저를 키우시며 6년 동안 치료비를 벌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윤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화장품을 팔러 다니시고 청소일도 하시고 그 작은 어깨로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윤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기석 병원장님,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강하지만 그만큼 많이 외로우셨던 분입니다. 제가 다 채워드리지 못한 그 자리를 이제는 아버지께서 어머니 곁에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윤호의 간절한 부탁에 한기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객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영숙 씨를 제 생명처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한기석의 진심 어린 약속에 연회장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 유진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짜 예뻐요. 윤호 씨도 저도. 저희 어머니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존경해요. 며느리 유진의 진심 어린 말에 나영숙도 감동했습니다. 사돈 이미선도 다가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사돈,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미선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한기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큰 행복을 주시려고 제게 시련이 왔었나 봅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나영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나영숙의 얼굴에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았죠. 하나, 둘, 셋.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윤호는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나영숙은 진짜 인생은
다시 웃을 용기를 낸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긴 밤도 결국 새벽을 맞이하듯 나영숙의 40년은 끝없는 어둠을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새 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병원 복도에서 흘린 눈물과 잠 못 이룬 밤들. 그 시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았죠.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게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 가장 찬란한 빛을 보여줍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피고 그 꽃은 누구보다 오래 버틴 나무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지금 당신이 견디고 있는 시간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당신의 봄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봄은 당신이 견딘 겨울만큼 깊고 따뜻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만사였습니다.